그제 오전에요. 정말 고속화 도로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기도 성남의 고속화 도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모습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와 2차로를 비집고요. 앞서 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레미콘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튕겨나간 차량이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히고요. 이 레미콘 차량은 지금 휘청거리더니 진출로에서 다른 차량 3대까지 들이받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16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경기도 성남의 분당 내곡간 고속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입니다. 세상에. 지금 보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블랙박스 영상 등에 찍힌 모습 보면 사고 현장이 정말 처참하고요. 그 승용차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저 레미콘 트럭과 바로 앞에서 추돌한 차량,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그 검은색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진 상태로 피해를 네. 입었었고요. 저곳이 분당 내곡간 고속화 도로입니다. 네. 근데 저 고속화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 한 번, 그리고 그 차량에 부딪힌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2번, 그리고 저 레미콘 차량이 옆으로 가면서 다시 나가는 진출로에서 또 다시 3번, 총 3번의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차량 7대를 추돌했고요. 네.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인명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는데요. 저 상황이요. 정말 눈 깜짝할 새 홍순민 아나운서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 명 사망한 여성 외에 또 다른 또 사망자가 자칫 발생할 뻔했는데요. 아하.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그 목숨을 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영상의 편도 3차로에 왼쪽에 지금 그 진출로까지 4개 차로가 있는데 지금 이 남성 이분 보세요.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하. 한 발짝만 더 나갔어도 큰 화를 부를 뻔했는데 네. 지금 이 남성 보시면 좀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잠시 숨을 돌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고요. 현장으로 다가가서 저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모습까지 아이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분 장 교수님 사실 우리가 도로 지나가면서 그런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도로 통제하시는 분들이 참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런 생각 하시는데 저 장면 정말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도로 뭐 공사나 보수나 뭐 이런 작업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차를 좀 미리 막고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거기 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뭐 미리 사고를 눈으로 보고 피하지 않는 이상 저런 경우는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그러니까요. 있는 것이고 네. 문제는 또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저렇게 큰 차가 들이닥쳤을 때는 보고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도 조금만 늦었으면은 정말 저분이 지금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저분은 좀 앞으로 공사 나가실 때마다 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정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음주가 아니었다라는 거 확인, 수사 증거자료 수집하려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어느 정도 치료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출석시켜가지고 조사를.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해 봤더니 레미콘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래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면요. 차량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1차로, 3차로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목격자들도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던 것 아닐까,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상이 심하니까 바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경찰이 조사를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죠. 네. 차량 자체 조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하. 혹시 정비불량은 없었는지, 네. 그리고 디지털 리코더를 분석해서 과속운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를 네. 중이고, 이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텐데, 그러면 또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겠죠. 그런데 아하. 차량 자체의 결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분이 사망하시고 부상자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마 후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32년간 현장 경찰 생활을 해보신 우리 김복준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추정입니다만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은 그 자동차의 정비 불량 부분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과속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안 된 경우도 있겠고, 아하. 세 번째는 음주운전은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빠진다고 치더라도 또 졸음 운전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그 화면을 살펴보니까요. 네. 아까 뭐 이 목격자들은 1차로에서 3차로로 왔다 갔다 했대잖아요. 네. 그 경우에 브레이크가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나름대로 없는 곳으로 돌리거든요. 왔다 갔다. 네. 차를 피해서.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나 그 승용차를 들이받을 때 보면요. 승용차 양쪽 틈 사이로 가려는 노력이 보여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비불량 쪽으로 무게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또 여기 하나 더 붙일 게 운전자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 등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앞에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정비불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래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가 앞서 경찰 인터뷰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레미콘 차량 후방에 있던 차량을 일단 이 수배하는 것도 급선무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레미콘 차량의 뒤에 후미등에 과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저 영상은 레미콘 차량의 앞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네. 앞에 있던 차량의 뒷 블랙박스 그리고 이어진 앞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태인데 아하. 경찰로서는 당연히 그 좌측 우측에 있던 블랙박스 그리고 뒤쪽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찾아내려고 수소문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를 토대로 주변 차량의 차량 번호를 아하. 식별한 다음에 찾아내서려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 영상 보신 분들은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 등이다 했다 하더라도 저 지금 보시면요. 중앙 분리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 시멘트로 된 부분에 혹시 이 속도를 줄일 생각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복준 의원님 사실 예. 저 순간에 그 정도까지 예. 정신 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기존 달리던 속도 그대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아하.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저는 대형차는 저거 거의 폭탄이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대형 차량 정비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네. 그게 안 된 건지 그다음에 꼭 늘 얘기하지만 운전자의 필수 휴식 시간이 준수됐는지 그러네요. 예, 만약에 운행 시간이 준수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불의의 사고로 앞서 레미콘 차와 레미콘 차에 추돌했던 그리고 차량 사이에 끼었던 그 검은색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6명이 또 중경상을 입었는데 지금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사망사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책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수사 결과 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다만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인지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중요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복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정비불량이다. 아니면 운전자의 건강으로 뇌졸중이라서 의식이 없었다. 이럴 경우까지도 엄격한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봐서 네. 주의 의무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한 전방 주시 의무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지금 현재 음주는 아니고 과속일 경우도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치사상이에요.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는 네. 구속 수사를 하거나 금고형으로서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구속이 되고 좀 엄격한 처벌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먼저 물론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그런 특별히 면책받을 원인이 없다면 좀 엄격한 책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지금 경찰도 증거 수집에 다각도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안타까운 게요. 지금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상에서 속도를 제어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처참하게 차량에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 트럭도 레미콘 트럭도 확보가 돼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거 국과수 보내가지고 아하. 정비 관련된 것도 아마 분석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자의 어떤 그 이 처벌의 경중이 네네. 예, 아마 계산될 겁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섭네. 정말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렇게 처참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인명사고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인사를 받던 사람, 그런데 난데없이 쇠고랑을 차고 말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느 누구도 그 남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CCTV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대학교 내부로요, 한 남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는 모습에 네.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남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허, 네. 이 남성이 복도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뭔가 이런 방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 첫 번째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다시 한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 꺼졌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 지금 뭐 학생도 또 지금 나오는데 저 학생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남성이 네. 방 안에서 학생들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학생들의 소지품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어허.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올해 이 남성 7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부산 일대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뭐 연구실, 교실 들어가서 어허. 같은 방법으로 무려 현금 120만 원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김복준현님, 네, 예. 옛날 노래 가사가 떠옵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네, 그런 노래가 떠오르는데 지금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저 절도범이요. 아니, 범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작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아하. 예. 저 사람의 어떤 그 절도 행각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장르인데요. 네. 아마 저 사람이 하는 수법, 저런 그 범죄 수법 자체가 아마 개발된 거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익숙한 장소에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범죄 행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저 대학교 가서 정장 딱 하고 다니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도 좀 있고 누가 봐도 교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겠지요. 네.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의대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하. 거기는 그 의사 가운 팔아요. 이런 가게에서 파는 그 그래요? 가운 흰 네. 거 입고 마치 의사인 것처럼 하면서 의대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아하. 학생들 돈 훔쳐간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가운 걸치고 시내에 파는 문방구에 파는 청진기 하나 딱 네, 이렇게 그렇죠. 두르면 영락 없이 의사로 착각할 것 같은데 그만큼 장희영 교수님 이번에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양복이 주는 이게 경계심을 좀 허물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나 봐요. 그럼요. 게다가 사실은 처음엔 참 대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보면서 상당히 지능적이다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학교라는 장소가요. 그리고 교수실이라는 장소가 일반 회사나 이런 것과는 달리 좀 예를 들어 좀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뭐 소지품이나 가방 같은 거를 꼭 챙겨가고 다닌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내 방이고 네네. 문도 잠그지도 않고요. 네. 누가 학생이 들어가서 뭐 절도를 하겠습니까? 사실 아하. 그런 일들은 흔치 않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학교라는 곳이야말로 다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또 저렇게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이 드나든다고 한들 교수 아니면 교수님의 지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 저렇게 멀쩡히 왔다 갔다 한다면 네. 누가 저 사람이 절도범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엔 저는 상당히 대범하다 싶었지만 어쩌면 정말 아까 장르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저 장르를 아하. 섭렵한 지능범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박성래 변호사님, 저 절도범의 이 행동을 보면 전혀 서두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느긋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말끔한 차림의 저 절도범한테 인사까지 했다는 교수님인 줄 알고. 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복도를 걸어 다니니까 내가 모르는 교수님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이 돈을 잃어버린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용의자로 특정을 합니다. 그 네. 용의자를 검거를 했는데 검거 당시에도 저 사람이 대학교 공학관 복도를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안 잡으면 계속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이 네. 상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제가 예전에 수사를 할 때도
같은 동네에서 주거 침입 절도범이 있었는데 네. 못 잡은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아하. 족정만 남겨뒀었는데 그 같은 동네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고 난 다음에 검거 당시에 신고 있던 신발 족적과 일치하는 겁니다. 아하.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피의자한테 다시 찾아가서 너 이때도 같은 범행 저질렀지라고 하니까 자백을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진술하는 대로 피해품도 확보를 했었는데 같은 동네에 있었어요. 네. 같은 수법에 같은 동네에서 그런 범행을 한다는 건 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만큼 대범하고 본인의 행동을 같은 곳에서 반복하는 습성이 강하다는 아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대담하다는 표현 앞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잖아요. 김복주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강의실을 쭉 열어본 다음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연구하고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혹시 이따가 나갈 때 꼭 불은 끄고 나가도록 해라고 그냥 하고 쭉 나올 수도 있고 아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외모라든지 차림새, 이 사람의 이 여유로운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을 우리 돈을 훔쳐가는 절도범이라는 인식은 못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방법의 하나 그 어떤 이 범죄 장르를 개척했다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로 보이는데 네네.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기들 돈 잃고도요 저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학생들끼리만 아마 이거 누가 내 돈 훔쳐갔지 하고 서로 이렇게 쳐다봤겠지 세상에. 저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까맣게 자신들의 소지품이 도둑 맞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들 아마 요즘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지갑 같은 거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밥 얼른 먹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꿈에도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줄 몰랐을 이 사건 경찰이 어떻게 검거했을까요? 저 사람이 이제 여유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하. 저 사람이 전과가 있어요. 동종전과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학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복역하고 나온 게 지난 5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갖고 절도 행각을 벌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강의실 주변 CCTV를 다 분석해 봤더니 다른 곳에서 또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찾아서 도대체 네. 왜 절도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훔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아직 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같은 수법으로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 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죄질이요. 앞서 죄질 얘기하셨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요즘 예. 대학생들 취업도 안 되고요. 진짜 네. 진짜 코 묻은 돈까지는 아닙니다만 진짜 어렵게 용돈 모아가면서 밥도 그럼요. 학생식당 군내 학생식당 가서 사 먹고 이 아껴서 쪼개서 사는 학생들 뒤통수 치고 이거 정말 죄질 안 좋습니다. 아니, 더더군다나 절도를 해도 학교까지 진출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예, 물론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이 그 전에 꽤 있었어요. 그 경우는 뭐였냐면 아까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말고도 네. 제가 취급한 사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가짜 대학생. 아하. 대학생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각 그 대학 공관 다 다니면서 훔쳐간 그런 네. 경우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요 학교 쪽만 특별히 노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거는 좀 경계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박성애 변호사님 이 사람이 그동안 이거 말고도 저지른 범죄, 이른바 여죄를 경찰이 또 반드시 캐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거 침입 절도는 상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하.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에 이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네.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고요. 네. 그 외에도 본인의 행적을 하나하나 더 들여다봅니다. 네.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를. 네.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밝혀진 금액만 1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하. 비교적 소액인데도 구속됐던 이유는 네. 범행이 반복됐다는 것. 네. 그리고 5월에 출소했는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저건 누범이라는 누범이다. 겁니다. 아하. 상습범이고 누범이면 네.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데 특히 징역형의 동종전과가 있는데 몇 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아하, 있다든지 네. 아니면 상습범으로 2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 네. 특가법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엄한 처벌을 피해나가기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장 교수님, 저런 사람이 왜 나쁘냐면 요즘 대학 캠퍼스가 주민들이 많이 개방도 하잖아요. 근데 저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학교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닫아요. 못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외부인 출입금지. 이럴까봐 오히려 더 걱정돼요. 그게 안타깝죠. 네. 대학 가는 사실 청춘들 어떤 뭐 젊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상징인 곳인데 그렇죠. 저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요즘엔 초등학교도 담장 생겼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점점 담장이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무슨 철조망 같은 거 있는 그러니까요. 곳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사실 좀 세상이 변했다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또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커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군요. 저분이 사실은 뭐 큰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특히나 또 생활비로 썼다고 하니까 어쩌면 약간 동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맞아요. 충분히 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